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대신증권 이제 이혜영 연구원의 실적 발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인데 이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16만 5,2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내용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오늘 국내 시장은 시장부터 먼저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수급상의 어떤 악화,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가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미증시가 조정받을 때는 더 조정받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들을 국내 시장이 최근에 8월달 이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0.86% 하락했고, 나스닥이 0.09% 강보합이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3% 이렇게 하락했고, 원달러율 자체는 이제 뭐 한 9원 정도 빠져서 1,400원대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 쪽에서 6천억대,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소폭 매도, 이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중심,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정권사 중심인데요. 코스닥에서 1,000억대 일단 매수를 해줬고, 연기금도 일단은 매수. 참 연기금이 이제 뭐 국외에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국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기관 투자의 어떤 흐름이 국내는 거의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뭐 밸류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급 기관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매도를 해버리면 주가가 힘없이 그냥 거래량 없이 이제 빠지는 흐름들을 최근에 계속 겪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그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또 같이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4%,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94% 빠지면서 코스피는 지금 2,40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이제 700선 이하로 내려오는 약세 흐름들이 보였고, 오늘 종목으로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거의 8배죠. 코스피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배 가량, 거의 대부분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시장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일 연속으로 이번 주 들어서는 급락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번 주 이제 15일에 이제 1심 관련되는 선고 이후에 연말 이전에 이제 지금 뭐 상법 개정하고도 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 확실하게 이제 국회에서 마무리를 하느냐도 일단 중요하고, 트럼프의 이제 내년 1월 달에 그 바뀌기 전까지 이제 이런 변동성이 지금 연말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로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이제 하면서 빠지고 있는 것들은,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되는 종목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고, 금리 인하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춤하면서 이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몰리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이런 어떤 환율의 영향을 또 봐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들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뭐 45일 동안에 43일 동안에 일단 연속 매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가 무려 1,300만 주입니다. 이 뭐 어마어마한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간과 더불어서 이 물량을 받아내는데 이제 5만 원대까지 일단 초반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약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이닉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3일 연속으로 하이닉스를 일단 매수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원전 관련되는 부분과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이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주도주였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조정폭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일단은
하락 흐름들이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하고 뭐 그게 아랑곳 없이 오늘도 장중에 이제 신청은 10만 주고 체결은 4만 주 형태로 해서 주가가 이제 16만 원대 이제 초반 흐름까지 내려가서 사실 이제 요 밑단 흐름은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매수 국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이제 13만 원권,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이 가격권으로 내려오고 실적들이 지금 올해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높아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다시 이제 매수 국면으로 뭐 들어오는 어떤 구간의 이제 가격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봉을 보시게 되면 뭐 박스권 흐름이죠. 장중에 이제 16만 4천원, 그 다음에 고점은 이제 16만 8,200원 제한된 흐름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보합권 정도를 보여주면서 이 연봉의 어떤 시가 라인들이 다 이제 일단 저항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과 바닥 확인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져 있는 이런 어떤 구간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일단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은 일단 매수 흐름, 개인들은 일단 매도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지 신한 쪽에서는 이제 매수, 한국이라든지 여기서는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최근에 나왔던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오후에 그 나왔던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희영 이제 대신정권연구원의 이제 리포터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내년도 이유를 보기 위해서 주가는 지금 이제 숨을 고르는 어떤 기간이다. 그래서 3분기 연결 매출은 커트 온 커트 전분기 대비해서는 0.8%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대비해서 커트 온 커트 기준으로 186%로 증가되면서 일단 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기 대비해서는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이 기대치 했던 부분들이 한 506억 정도. 작년 10월달에 FDA 허가받아서 3월달에 출시 이후에 7월달부터는 이제 보험급여 이제 환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506억인데 64억이 나왔으니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존해줬던 부분들은 기존의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램시마 그 IB라든지 기존의 이제 전통 부분과 신규 이제 후속 제품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3분기에 보시게 되면 기존 제품 램시마, IB 제형이랑 트룩시마, 호주마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 실적을 내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여전히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 제품 매출액이 4,670억대거든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제 S제형이라든지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뭐 옴니클로나 뭐 악템나 뭐 요쪽은 아직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합해 보면 한 3,4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의 전년 동기 대비 이어 관련되는 부분은 성장률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후속 제품의 이어 관련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를 하잖아요. 여기에 진펜트라의 어떤 이제 성장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22억에서 이제 64억 정도인데,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뭐, 베그젤마, 그 다음에 램시마,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어떤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잘 되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내년도 예상을 보게 되면, 진펜트라의 예상이 한 4,158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올해 회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올해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뭐 6천억 된다 하다가 지금은 지금 대신정권 기준으로 보면 진펜트라가 4분기에도 보시게 되면 한 500억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전망하고는 굉장히 달라져 버렸지만 올해 전망했던 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펜트라 SC하고 지금 램시마 SC하고 지금 펜트라만 합해도 거의 이제 이것만 합해도 이제 1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펜트라 단독으로 이제 1조가 이제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신점검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에 한 4천억대 정도. 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있고 최근에 이제 원가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면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이 원가율이 높았던 재고가 이제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PPA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각 규모가 이제 줄어들어서 본래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는 OP 마진 30% 이제 중반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복귀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리포터가 뭐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이 sum of the 이제 fast 관련되는 부분 방식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절대 평가가 있고 이제 상대 평가가 있죠. 절대 평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DCF 형태로 기업들이 막 이제 벌어내는 것들을 미래 가치들을 막 땡겨가지고 할인율로 땡겨가 하는 건데 이거는 말은 맞는데 미래가치를 모르고 땡기는 할인율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뭐 PR이라든지 PBR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이거는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순자산하고 이제 시가총액하고 비교해서 이제 멀티플을 매기는 건데 근데 SOTP 방식은 이제 각 사업별로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이혜영 연구원이 이제 밸류를 주는 겁니다. 뭐 그 상장이 되어 있던 비상장이 있던 여러 이제 그 파트 부분에서 각 파트를 이제 줘가지고 이제 합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PR과 PBR보다는 밸류를 좀 더 주는 조금 더 이제 높게 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제 SOTP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 주가가 24만이라면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그 정권가의 생각들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멀티플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강도가 세기 때문에 과거같이 셀트리온이 독주할 때의 어떤 멀티플을 줄 수는 없고 결국 이제 ADC를 기반해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과 지금 펜트라가 이제 어떻게 직판을 통해서 잘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어떤 부분인데 대부분 목표 주가가 이제 25만에서 30만원 있는 부분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주가는 이제 오히려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중장기 이제 매수 관점은 이제 분명한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따라서 숫자를 찍어서 이제 가는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어떤 흐름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의 어떤 처방량과 실제 출하량 추이는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같이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4분기나 내년 이제 1분기, 2분기에 실제로 지금 펜트라의 어떤 실적이 이제 컨시스텐스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이후에 본격화되는 ADC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진행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CDMO 사업과 더불어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전히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램시마 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쪽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레키로나와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이제 주가에서 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 쪽은 오늘 이제 931주가 되었고, 순보유 잔고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117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 체결이 훨씬 많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16만 원대 초반 요 밑단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수 국면에 들어오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흐름을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